대표 자리에서 추락한 남자가 왜 철거 현장 잡부로 다시 나타난 걸까? 그리고 그가 첫눈에 마주한 사람은 다름 아닌 가장 외면하고 싶었던 진우였다. 진우는 삭막한 현장 소음 사이로 이지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한번 접혔다가 펴지는 느낌을 받았다. 진우는 첫 프로젝트라 대표님으로 오신 거냐라고 물었고 이지혁은 아니다. 잡부로 왔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단호함이 더 단단해 보일수록 진우는 이지혁이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또 얼마나 벼랑 끝에 서 있는지 더 선명하게 익히는 기분이 들었다. 이지혁은 생활비 필요해서 그렇다. 날마다는 아니다. 잡부 필요한 날만 하겠다. 자르려면 날 자르라. 그런데 날 안 볼 수는 없을 거다. 대표로 올 거니까라고 마지막까지 못을 박았다. 그 말은 위협처럼 보였고 동시에 부탁처럼 들렸고 결국 선언처럼 남았다. 박성재는 새벽에 현장 근처로 차를 몰고 왔다. 박성재는 안전문을 쓰고 장갑은 두 켤레로 끼고 점심은 건너뛰지 말고 끝나고 근육이 찌를 때는 말하지 말고 스트레칭부터 하라라고 간단히 말했다. 말은 짧았는데 박성재가 밤새 검색하고 정리했을 짧지 않은 정보들이 묻어 있었다. 지은호는 그 배려가 편안하면서도 불편했다. 박성재가 선을 넘지 않으려 애쓰는 게 보였고 그 애씀 자체가 또 마음을 흔들었다. 이지혁은 안전모를 눌렀으며 괜찮다. 오늘은 무거운 것만 들겠다라고 허풍을 섞었고 지은호는 허풍은 적당히 했다라고 받아쳤다. 세 사람의 말은 서로를 향해 가볍게 부딪히며 균형을 잡았다. 오전 작업이 시작되자 철근 자르는 소리가 긴장처럼 삐걱거렸다. 지은호는 자재 이동 동선을 잡았고 이지혁은 잡부로서 빈틈을 채웠고 박성재는 현장 밖에서 필요한 자재 영수증과 계약서를 확인하며 법적 구멍을 체크했다. 세 사람의 움직임이 서로의 뒷모습을 보듬듯 이어졌는데 그 위로 시파의 말들이 자막처럼 덧대졌다. 잡부로 벌어간다고? 속을 모르겠다라는 지은호의 내뱉음이 머릿속에서 여러 번 재생되었다. 지은호는 그 말의 절반이 의심이고 절반이 두려움이었다는 걸 인정했다. 의심은 이지혁을 향했고 두려움은 자신을 향했다. 점심시간에 지은호와 이지혁은 철근 더미 그림자 아래 앉아 물병을 나눴다. 지은호는 대표로 올 거라는 말은 허세였나 약속이었나라고 물었고 이지혁은 허세였다가 약속이 되었다라고 짧게 답했다. 짧은 답이 오히려 길었다. 이지혁은 내가 다시 손에 쥘 건 명함보다 신뢰였다. 신뢰는 빌리는 게 아니라 갚으면서 얻는 거였다라고 덧붙였다. 지은호는 그 말의 어른스러움을 의심했고 그 의심유를 지나가는 그의 미소를 동시에 좋아했다. 감정은 언제나 두 개씩 붙어 다녔다. 오후 늦게 기름 냄새 속에서 갑작스러운 소동이 생겼다. 하도업체의 말단 직원이 설계 변경 로그를 다른 명의로 올려둔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지은호는 그 로그에서 두 글자를 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원위치라는 단어가 과거의 메모처럼 다시 나타났다. 원위치 예정이라고 쓰인 연필 글씨가 기록 속에 이번엔 전상 각주 형태로 박혀 있었다. 지은호는 왜 또 각주였나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본문은 늘 일정했고 각주가 늘 사람을 흔들었다. 이지혁은 태연한 척 파일을 닫았지만 손등 혈관이 도드라졌다. 이 라인이면 재단 쪽 전산과도 이어졌을 수 있었다라고 이지혁이 말했다. 박성재는 고개를 들어 맑은 톤으로 정리했다. 맞았다. 이 변경 로그가 재단 발주 프로젝트 표준 문구였다. 누군가가 옛 방식을 그대로 베껴 썼다라고 박성재가 말했다. 그 말이 세 사람의 등줄기를 차갑게 훑고 지나갔다. 그날 밤 카페로 돌아온 셋은 문을 닫고 불을 반쯤만 켰다. 반의 밝음과 반의 어둠 사이에 세 사람의 표정이 나란히 놓였다. 지은호는 상자에서 다시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출생증명 사본, 재단 기록, 원위치 예정 메모, 하도윤이라는 이름, 그리고 정연수가 내어준 보증 서류가 한자리에 모였다. 박성재가 수첩을 펼치고 날짜와 시간을 정리했다. 오류가 처음 발생한 날짜, 원위치 시도가 찍힌 날짜, 삭제 지시가 내려간 날짜, 그리고 오늘 현장 로그 날짜가 같은 요일에 겹쳤다라고 박성재가 말했다. 이지혁이 웃음 없이 웃었다. 습관은 범죄였다. 패턴이 습관이었다라고 이지혁이 말했다. 지은호는 손끝을 꼼지락거리며 목을 한번 축였다. 이건 시스템이 사람을 삼키는 소리였다라고 지은호가 낮게 말했다.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첫 번째로 올라왔다. 지은호는 어머니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그날 내가 내게 왔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보다
어디로 갈지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라고 어머니가 보냈다. 지은호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을 감았다. 과거가 무게를 더할수록 미래가 무너지는 법이었는데 어머니의 문장은 미래의 무게를 나눠 들어주는 말처럼 느껴졌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에 물컵을 쥐어주며 오늘은 울지 말았다. 대신 내일 바꿀 것부터 적었다라고 말했다. 박성재는 잠자코 계산대에 기대 섰다가 나는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오늘 로그를 복사해왔다라고 봉투를 내밀었다. 이튿날 아침 재단 점검위가 첫 중간 발표를 예고했다. 보도자료에는 과거 분만 기록 백업을 확인했고 원위치 시도와 삭제 지시가 병되었다라는 문장이 적혔다. 이름은 가려졌고 책임은 예정이었다. 박성재는 각주는 이제 본문으로 올라오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본문을 읽을 준비는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이지혁이 답했다. 지은호는 그러면 다음 단계로 사람을 찾았다. 하도윤에게 한 번 더 가서 오늘 로그를 보여주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 하도윤은 공방 간판을 새로 달아놓고 있었다. 간판에는 이름 공방이라고 적혀 있었고 점 2개가 조용히 박혀 있었다. 왜 점이었나라고 지은호가 묻자 하도윤은 문장 사이에 숨이 필요했다. 숨이 없으면 사람도 문장도 부서졌다라고 답했다. 지은호는 오늘 로그를 내밀었다. 하도윤은 한참을 읽더니 이 표현은 오래된 문장 습관이었다. 이걸 쓰던 사람은 새로운 방식이 불안했다라고 말했다. 박성재가 불안은 범죄가 아니었지만 범죄의 발화점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지혁은 복사본을 뒤집어 놓고 손톱으로 모서리를 탁탁 두드렸다. 이걸 보도자료 이전의 내부 고발 절차로 넣는 게 맞았다. 정연수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지혁이 정리했다. 정연수는 전화를 받자마자 온다면 기다렸다라고 말했다. 카페 구석 자리에서 정연수는 물을 마시며 그날의 내 손은 원위치에 있었고 동시에 겁에 질려 있었다라고 담담히 말했다. 지은호는 겁은 이해했다. 그러나 겁으로 사람을 각주로 내리는 건 이해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정연수는 고개를 숙였다. 맞았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올렸다라고 정연수가 짧게 인정했다. 박성재가 자료를 내밀며 이번 건은 당신 손을 넘어섰다. 회장 비서실 라인이 명령했고 그 라인의 관성은 지금도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정연수는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내가 증언하겠다. 이름을 정확히 말하겠다라고 결정했다. 세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크게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왔다. 재단 회장 비서실의 옛 담당자 이름이 문서에 찍혔다. 익숙한 이니셜이 자리했다. S, J 라는 두 글자가 박성재의 성과 이름의 초성과 겹쳤다. 지은호는 순간적으로 박성재를 보았고 이지혁도 같은 순간 박성재를 보았다. 박성재는 눈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받았다. 내 이름이었다. 그러나 내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박성재가 천천히 말했다. 이어 삼촌이었다. 어릴 적 내게 사탕을 쥐어주던, 회식 자리에서 늘 조용하던, 그러나 결제선에서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었다라고 차분하게 털어놓았다. 침묵이 길게 내려앉았다. 지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럼 이건 가족의 문제였고 동시에 조직의 문제였다라고 지은호가 정리했다.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직의 죄책은 가족의 죄책을 먹고 자랐다라고 이지혁이 말했다. 박성재는 고개를 수그렸다가 바로 세웠다. 나는 두 개의 이름 중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겠다. 삼촌의 이름을 진실로 불러줄 것이고 내 이름을 책임으로 불러줄 것이다라고 박성재가 선언했다. 선언은 다짐보다 느렸고 그래서 더 믿을만했다. 그날 저녁 수빈이 카페로 와서 조심스레 노트북을 열었다. 수빈은 지연 공개 제안서의 업데이트를 보여주었다.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보호장치가 먼저여야 하고 가족에게 1차 고지 후 공개가 기본 원칙이었다라고 수빈이 말했다. 지은호는 이번 건은 가족 고지부터였다라고 동의했고 박성재는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지혁은 내가 옆에 서겠다라고 짧게 말했다. 세 사람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정해졌다. 누구는 말했고 누구는 서 있었고 누구는 기록했다. 역할은 각자의 상처와 각자의 강점에서 나왔다. 박성재는 부모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오래 침묵하다가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사람을 바꾸지는 못했다라고 담담히 말했다. 아버지는 삼촌을 사랑했다. 그래서 더 미워했다라고 단문으로 답했다. 사랑과 미움의 길이는 비슷했다.
둘 다 오래 갔고 둘 다 사람을 무겁게 했다. 박성재는 전화를 끊고 난 뒤 카페 바닥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호는 옆에 앉아 우리가 내 편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지혁은 오늘은 실수의 무게를 같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박성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다음 날 재단 점검위는 두 번째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분만 기록 원본이 해외 백업에서 추가로 확인되었다. 원위치 시도와 삭제 지시는 동시간대에 병행되었다. 당시 결제선 일부가 교체되었다. 추가 소명이 예정되었다라고 발표문이 적었다. 이름은 여전히 가려졌고 그러나 방향은 드러났다. 지은호는 이제는 본문이 움직였고 각주가 줄어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지혁은 본문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움직였다라고 덧붙였다. 박성재는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매듭지었다. 현장에 사채업자들이 다시 들어왔다. 이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대신 계약서가 늘었다. 기한을 줄였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다라고 사채업자가 차갑게 말했다. 지은호는 사채업자를 똑바로 보았다. 기한을 늘리는 대신 원금을 줄이자 대신 합의서를 법무팀과 작성했다라고 지은호가 제시했다. 박성재는 상황을 눈치로만 읽지 않고 명확한 문장을 꺼냈다. 불공정 조항이 있었다. 우리가 서명했다가 뒤집으면 서로가 다친다. 그래서 지금 바꿨다라고 박성재가 말했다. 이지혁은 상환 계획은 이미 가닥이 섰다. 내일 땅은 전액 상환에 넣었다. 다만 한 달만 시간을 더 달라라고 별도의 종이에 적어 건넸다. 사채업자는 셋의 눈빛이 서로 약속처럼 연결되어 있는 걸 보고 한숨을 짧게 내쉬었다. 한 달 더 줬다. 대신 도망치지 않았다라고 사채업자가 마무리했다. 도망치지 않는다는 말이 이번에는 협박이 아니라 합의처럼 들렸다. 지은호는 그 합의의 위험을 알면서도 오늘의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밤, 셋은 카페 한가운데 의자 3개를 동그랗게 놓고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3장의 얇은 금속판이 놓여 있었다. 금속판에는 지은호, 이지혁, 박성재의 이름 첫 글자가 얇게 새겨져 있었다. 하도윤이 만들어준 조각이었다. 지은호는 손끝으로 자신의 글자를 한번 쓸어내렸다. 나는 내 이름을 부모의 이름 위에 적지 않겠다. 그러나 내 이름을 작게 적지도 않겠다라고 지은호가 말했다. 이지혁은 나는 욕심을 숨기지 않겠다. 대신 순서를 지키겠다. 먼저 서 있겠다. 부르면 달려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성재는 나는 경쟁을 사랑의 방식으로 쓰지 않겠다. 사랑은 경쟁보다 오래 갔다라고 정리했다. 세 사람은 같은 속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합의였고 약속이었다. 그 이후 삼각관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해갔다. 박성재의 고백은 여전했지만 조르지 않았다. 대신 지켰다. 현장을 오갈 때 박성재는 늘 뒤에서 트럭을 세워두고 있었다. 필요할 때만 앞으로 나왔다. 이지혁의 욕심도 여전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가까운 자리에서 묵묵히 몸을 썼다. 지은호는 어느 한쪽으로 급히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 서면서 두 사람과의 거리를 오늘의 길이에 맞췄다. 그 거리감이 서늘할 때도 있었고 따뜻할 때도 있었지만 매번 정확했다. 출생의 비밀 퍼즐도 한 칸씩 움직였다. 정연수는 공식 증언을 준비했고 비서실 라인의 옛 결제서는 점차 교체되었다. 하도윤은 사라진 기록은 없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져 있었을 뿐이었다라고 말했고 그 말이 지은호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지은호는 나는 내 이름을 지켰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훼손하지 않겠다라고 하도윤 앞에서 다시 약속했다. 하도윤은 그럼 나는 내 이름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만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사과는 늦었지만 늦었다고 사과가 아니지는 않았다. 며칠 뒤 박성재의 집에 작은 소포가 도착했다. 소포 안에는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이 있었다. 병원 복도 사진이었고 카트를 밀던 사람의 뒷모습 그리고 모서리에 적힌 이니셜 S, J가 있었다. 박성재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지갑에 넣었다. 지갑이 무거워졌다. 무게는 죄책감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였다. 박성재는 그 무게가 자신을 바닥으로 끌어내리지 않게 하려고 허리를 세웠다. 그는 허리를 세우는 법을 처음으로 정확히 배웠다. 다음 주 재단은 전수감사 착수를 공식 발표했다. 분만 기록 전수감사 착수했다라는 한 줄이 신문 중간에 박혔다. 지은호는 카운터 안쪽에서 그 한 줄을 천천히 읽었다. 이지혁은 현장 컨테이너에서 같은 한 줄을 소리내어 읽었다. 박성재는 회사 옥상에서 바람을 맞으며 한 줄을 다시 읽었다.
서로 다른 바람이 같은 문장을 실어 나르며 세 사람의 가슴을 같은 속도로 흔들었다. 흔들림은 불안이 아니라 생동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올라왔다. 재단 내 익명 게시판에 각주로 내려간 사람들을 본문으로 올리겠다라는 선언문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익명이었지만 문장의 습관은 정연수의 말투와 닮아 있었다. 선언문 맨 끝에는 작은 점 2개가 찍혀 있었다. 하도윤의 간판과 닮은 점이었다. 2개의 점이 멀리서 서로를 알아봤다. 지은호는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지혁은 손을 털고 오늘 작업을 끝내고 바로 가자라고 말했다. 박성재는 계약서에 새로운 조항을 넣자 각주 금지 조항이었다라고 보탰다. 셋의 움직임이 재빨라졌다. 빠르다고 급하지 않았고 천천히 가더라도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카페 우편함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아무 소식 없는 것이 소식이었다. 빈 우편함을 셋이 오래 내려다보았다. 빈 공간이 든든하게 느껴졌다. 지은호는 내일도 문을 열었다라고 말했다. 이지혁은 내일도 창고 불을 켰다라고 대답했다. 박성재는 내일도 기다렸다라고 덧붙였다. 셋의 문장이 같은 높이에서 나란히 떠올랐다. 지은호는 셔터를 내리며 어제와 다른 자신을 느꼈다. 사람은 같은 제복을 입고 같은 동선을 걸어도 하루마다 조금씩 달라졌고 그 조금의 합이 삶이 되었다. 이지혁은 어깨를 돌리며 근육통은 나아졌다라고 웃었고 박성재는 근육은 쓰명 당해졌다라고 받아쳤다. 농담처럼 오갔지만 그 말은 장기전의 문장이었다. 셋의 발자국 소리가 같은 템포로 이어졌다. 그리고 삼각관계의 다음 장이 조용히 열렸다. 박성재는 여전히 사랑했다. 그러나 사랑은 소유가 아니었다. 박성재는 그 사실을 이제 머리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알았다. 이지혁은 여전히 사랑했다. 그러나 사랑은 증명 경쟁이 아니었다. 이지혁은 그 사실을 뼈로 알았다. 지은호는 두 사랑 사이에 서 있었다. 그러나 서 있는 것 자체가 답이 아니었다. 지은호는 오늘 자신을 지키며 내일의 우리를 지키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세 사람의 다짐이 세 방향에서 서로를 지탱했다. 마지막으로 출생의 비밀은 칼끝에서 손잡이가 달린 문으로 바뀌었다. 그 문은 닫히지 않았고 누구든 열 수 있었다. 문을 열면 서로가 있었고 서로의 이름이 있었고 서로의 마음이 들어왔다. 그리고 문턱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졌다. 각주 없는 삶을 만들었다. 그 문구가 빛을 받으면 글자 윤곽이 또렷해졌다. 셋은 그 윤곽을 손끝으로 한 번씩 짚고 지나갔다. 짚고 지나가며 오늘을 마무리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내일도 공사는 계속되었다. 내일도 카페는 문을 열었다. 내일도 기록은 본문으로 올라왔다. 내일도 사랑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리고 내일도 세 사람은 같은 문장을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읽었다. 우리는 끝내 서로의 이름을 지켰다.